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한국판 뉴딜의 새 계획을 공개하고 투자 규모를 220조 원까지. 1929년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경제 대공황. 이때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는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공포는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라고 말이죠. 1933년부터 1935년까지 루즈벨트 정부가 주도한 1차 뉴딜 정책은 연방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직접적인 실업자 구제가 특징입니다. 루즈벨트 정부는 댐과 다리 등의 건설 사업을 주도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미국인들에게 노동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전국산업부흥법, 농업조정법과 같은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테네시강 뉴욕개발공사, 즉 TVA가 1차 뉴딜 정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1935년부터 3년간 실시된 2차 뉴딜 정책은 1차 뉴딜 정책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으로 미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1936년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뉴딜 정책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익숙했던 미국인들에게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국인들도 사회복지국가와 공공시스템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공황이 자유시장 경제로 인해 일어났다는 생각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던 당시 미국 내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을 뻔했으나 사회복지국가와 진보주의를 표방하며 등장한 뉴딜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며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임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간접 자본을 형성하는 역할에 대하여 이론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애초에 케인즈 이론의 오류가 존재한다고 비판합니다. 뉴딜 정책의 통계조사를 전담하던 프리드먼은 대공황이 자유시장 경제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루즈벨트 직전 대통령인 후보 정부에서 정책 판단을 잘못하여 통화 공급량을 축소했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해진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였고 이것이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며 교란하였기 때문에 엉망이 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케인즈와는 상반된 입장이지요. 하지만 1970년대 케인즈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케인즈는 경제가 성장해야 물가가 상승한다고 주장했으나 경기가 침체된 상태인데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서방 국가들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프리드먼의 작은 정부론에 따라 정부 개입 최소화, 통화량 유지, 개인 자유 최대화를 선택하였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사례 이후 케인즈의 큰 정부론은 부정당하였고 프리드먼의 작은 정부론에 따라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루즈벨트는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선언합니다. That since the unprovoked and dastardly attack by Japan on Sunday, December 7th, 1941,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결정적으로 뉴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2차 세계대전 참전 덕분이라는 점입니다.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실업률 개선 효과가 미미하였습니다. 1941년 2차 세계대전 참전 이후 미국은 군수물자를 공급하며 경제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인종과 계층에만 일자리를 제공한 것도 뉴딜 정책의 한계로 언급됩니다. 백인 남성은 일자리를 얻었지만 그 외의 취약계층은 뉴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루즈벨트 정부 자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1차 뉴딜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이 전국산업부흥법과 농업조정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1936년 재선에 성공한 이후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판사 추가 임명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상권 분립 시스템 하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개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루즈벨트 정부는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들 정책은 산업, 농업, 노동, 금융,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미들 정책은 이런 점에서 분명 공헌이 있지만 경기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했으며 정책 수혜자가 제한적이어서 사회 분열이 일어나는 등 한계도 뚜렷하게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경제 위기에 직면한 세계는 뉴딜 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경제 흐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회복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딜 정책의 두 얼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뉴딜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